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월요일에 1% 하락해서 끝났고요. 62평 수렴했습니다. 62평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건 종목이 나쁘거나 아니면 시장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서도 가격 조정이 끝난 겁니다. 근데 종목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근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이제 22평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조정 구간을 받았고, 여기서 가만히 등락을 하고 있는 정도, 이제 하락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종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가만히 있더라도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죠? 60일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나오는 평균 가격입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지나면 60일 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코스피는 62평을 수렴하게 되겠죠. 즉,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는 정도로만 보내더라도 62평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 수급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6년도에 AI 투자를 하지 않는다.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엔비디아 주가도 지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올라온 건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올라왔어요. 이 정도 조정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조정도 없이 주가가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AI에 대한 부분들, 그래,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이 여기 10월 말까지 해서 가격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돌면서 나스닥과 함께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현상들이 있었죠. 근데 이건 단순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쵸? 시점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금리를 다시 올린다거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다시 높이고 양적 긴축을 다시 하고, 양적 긴축을 종료한 게 11월 달입니다. 이번 달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다. 즉,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을 때 올라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반납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이클 버리나 이쪽에서 계속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펀드를 폐쇄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라클을 걸고 넘어지고, 오픈 AI의 회계인이 누구니,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너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너무너무 좋고, 성장성은 주가가 올라온 폭보다 성장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70%대 고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전 하퍼 그리고 지금 블랙웰에 대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루빈이죠. 루빈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미래 가치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26년도에도 AI 투자는 지속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AI 투자가 26년도에 되지 않을 거야, 이런다면 지금이라도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도 AI 관련주입니다. 왜? 원전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지 마는지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즉, 원전 없는 AI에 대한 운영은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내년이면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지금은 단지 금리를 12월 달에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 낮추는 그 시점이 약간 늦어졌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수익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익이 아닌 게,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신고가를 올해 2월 달에 신고가 만들고, 그래 여기서 수익 못 볼 수 있어. 근데 관세, 회복,
돌파, 이 구간에선 수익을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과정에서 전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보고, 만약에 지금 내가 뭐 9만 원대, 뭐 8만 원 후반대 여기 물려 있어서 밑을 보니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반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은 비싼 주식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올라갈 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부분들을 내가 싸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게 안 가던 삼성전자가 어때요? 지금 신고가예요. 물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죠. 시장이 조정을 주니까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조정 이유하고 같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9월 달에 거의 한 6만 원대 하던 게 지금 고가 보면 얼마예요? 11만 원. 거의 한 100%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고가 얼마예요? 64만 원입니다. 근데 9월 달에 어때요? 25만 원. 100%가 넘게 올랐어요. 50만 원이면 100%인데 한 150% 가까이 올라온 겁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지금 시장은요, 하이닉스가 앞에서 땡기고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이제 벗어났죠. HBM 퀄테스트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 통과하면서, 그러면 HBM 퀄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여기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26년도, 27년도까지도요. 그러면 HBM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당연히 GPU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GPU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 자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지금 현재 2050년까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뀐 게 있나요? 원전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부터 빠지네, 왜 이렇게 빠지냐, 62평 깨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지내셔도 됩니다. 단 우리가 순환 매도는 차원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11월 달에 제가 바이오 종목군들로 수익 구간을 좀 크게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펩트론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한 결과 어때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29%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만 계속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지난 금요일 날 13.9%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모두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렇게 22평 리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구간을 잡고 있지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 구간에선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9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계속 상승 구간 나왔잖아요. 지금도 수익 구간에 있어야지 지금 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단 지금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금리 관련된 내용이고, 금리는 12월 달에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났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다시 올릴 거야, 이런 내용들은 0%입니다. 0%. 이런 내용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신고가 종목군들은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급등락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I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그렇죠? 조정을 줍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 반등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이랑 여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 뒤에 이렇게 시세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종목군들도 뭐예요? 이미 6월 달에 신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신고가 낸 거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26년, 27년, 28년 이렇게 되어야 수주가 쌓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수급에 대한 부분, 그렇죠? 내용 한번 보시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 이제 시세 끝났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공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24일 날에 매매 비중 6.9%예요. 그리고 조정 구간 있었죠. 두 자릿수 공매도가 잡히나요?
안 잡히죠. 공매도는 무조건 두 자릿수 잡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 비중, 그쵸? 매매 비중. 이 매매 비중은 총 거래한 대금, 총 거래 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거래가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에서 순위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10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시장 크기로. 그러면 코덱스 200이나 이런 ETF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사고 팔고를 합니다.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시장하고의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 팔고를 해요. 즉 LP 물량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즉 많이 올랐다고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조정은 시장에 대한 문제고 시장은 금리에 대한 문제이니까 금리는 단지 지연될 뿐이다.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잡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도 지난 금요일 21일 날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등락폭이 커지고 많이 올라왔고 뭐 오라클이나 이런 쪽은 뭐 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우리는 딱 하나,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자. 그리고 지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매수 구간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11월 21일 그쵸? 펩트론 매도했습니다. 그쵸? 36만 9천 원. 근데 결과는 어때요? 오늘 17% 폭락. 왜?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월요일 같은 경우에 24일이죠. 어때요? 장 마감하고 나섭니다. 자, 보세요. 삼성전자 2% 상승 마감, 하이닉스 보합권. 국내 증시 계속 조정 중이다. 단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 즉 가파른 하락세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빼잖아요. 그럼 바로 반등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 확인이 다 끝났거든.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셨죠? 애플, 테슬라,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메타까지 포함해서 모두 실적이 좋아요. 현금 창출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폭의 변동성은 일단 지난주로 끝이 났고요. 12월 연말 들어가기 전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플러스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소강 상태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기간 내에 두산에너빌리티의 반등 구간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이게 뭐예요? 주도주다. 그쵸?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주도주만 매매하고 있고, 주도 섹터는 조선, 반도체, 바이오, 원전,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그쵸? 신고가 매매한 결과 최근에는 매도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지만 151% 7월 달입니다. 내려보시면 7월 초에 188% 수익 구간 터지죠. 신고가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지만 펩트론 같은 거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했습니다. 그런 결과 29% 수익을 냈지만 월요일날 17% 빠졌다는 거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저도 고가에 팔고 싶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펩트론 말고 예를 들어서 AI 관련주죠. 로보티즈 이것도 어때요? 매수 매도 101% 그쵸? 한 달 반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쭉 올려서 보면, 자 11월 7일입니다. 어때요? 로보티즈 시장가 매도해라, 다 팔아라. 그런 결과 더 빠지죠. 근데 수익 구간은 101%.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신고가 뭐라 그랬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 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조정을 항상 줍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는 금방이라도 막 40, 50, 60 이렇게 갈 것 같았지만 조정을 주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딱 금요일날 하루 조정을 줬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 결과 17% 빠지죠. 이게 운 좋게 내가 11월 20일 날 고가에 딱 팔았다? 이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21일 날 어때요? 36만 5천 원 팔고 나니까 마감했죠. 월요일 날 30만 원까지 빠지죠. 그렇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월요일 날 떨어질 걸 알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금요일 날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시장도 추가적으로 빠지기 어렵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